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박사입니다. 오늘 시장 대응 어떻게 잘 하셨습니까? 아무래도 전일 밤 미 증시가 생각보다 하락의 폭이 굉장히 크게 나왔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많은 우려와 또 고민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장 초반에 또 개파락이 컸기 때문에 혹여나 툼에 동참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공포 구간이 오늘 오전에 살짝 지나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 여러분들은 8시 40분 장 전에 무슨 행동을 하시나요? 저는 평소에는 사실 장 전에 종목군들의 예상 체결 등락률을 거의 보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이제 관심 종목 창에 이렇게 종목군들이 많이 띄어져 있기 때문에 그 종목에서 어떤 섹터의 시가가 좋고 어떤 섹터는 시가가 좋지 않는지 정도만 확인을 하는데요. 이렇게 시장이 급락하고 굉장히 좀 변동성이 크게 달할 때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예상 체결치를 눌러보고 하한가 종목이 몇 개나 나오는지 이런 거를 먼저 파악을 하는데요. 오늘이 딱 이 시가의 반대 매매가 상당히 많이 출회된 날이었고 오전에 9시 반에서 10시 사이에 지수에 바닥이 나왔는데요. 이 말도 저는 여러분들한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만약에 미 증시가 생각보다 큰 폭의 하락이 나온다면 CFD 계좌를 통해서 반대 매매가 나오는 시간은 10시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런 내용들 저는 경험으로 얻어낸 거고요. 사실 어디 가서 많이 들어보지는 못했던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CFD 계좌를 운영해 본 경험이 있어야 이런 것도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지수가 이렇게 개파락을 급하게 하고 추가로 또 밀리는 이런 원인들에 대한 부분은 CFD 계좌 즉 더 큰 계좌에서 반대 매매가 한 차례 더 나왔기 때문에 지수가 한 번 더 밀리는 현상이 좀 발생을 했고 그 이후에는 나스닥 선물이라든지 중국 증시의 동반 반등이 있었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오후장까지 꾸준히 양호한 반등이 좀 나와주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큰 개파락에도 불구하고 바닥을 잡으려는 모습은 그래도 긍정적이게 해석이 된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강달러 현상, 그동안 제가 지속적으로 우려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 시장에 대해서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전히 시장은 조심해야 되기는 매한 가지겠지만은 지금부터는 강달러 현상에 대해서 다른 의미에서 해석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때는 지수가 상당히 높은 구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은 지수가 어느 정도 조정 구간을 거치면서 아래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강달러 현상 다른 의미에서는 수출 기업에게는 이익 증가하고 미국의 기업에게는 이익 축소 즉 디커플링 가능성도 있는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포 구간이나 침착하게 대응해야 될 때로 보여지고 오늘 시장만 보더라도 사실은 지수가 상당히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거의 마이너스 3%까지 급락을 하던 시장이 보시다시피 0.5% 대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반등의 강도가 상당히 셌던 하루인데요. 사실 반등의 강도로만 보면 하락 종목 수가 이렇게 많은 것도 이상하죠. 즉 다시 말해서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 위주로 그리고 실적 우량 종목 위주로 상승 종목 수가 많았고 그 외에는 전부 다 테마주만 반등이 나와서 시장 소외되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아픔이 많은 시장은 연속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즉 지금 시장에서 특히 실적 호전주들의 이런 과거와 다른 시장의 이 참여자들이 느끼는 부분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과거에는 기술 성장주들 위주로 강세를 보였다면 지금은 실적 성장주 위주의 수출주 위주 그리고 업종 1, 2등을 다투는 아주 우려한 종목군들에게서 수급이 연속이 되다 보니까 그런 종목의 옥을 갈아내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매번 모든 종목군들을 다 언급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지속적으로 반복드리는 종목군들이 몇 개 있다라는 거를 한 번씩 여러분들도 잘 캐치를 하셔서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지수적으로 보면 뭐 상당히 많이 반등을 해 주었고, 이 시간 나스닥 선물도 지금 1.6%대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상해도 네, 장 초반에 마이너스 출발을 했다가 네, 플러스 반등을 했기 때문에 별 탈 없다면, 네, 별 탈 없다면 뭐 오늘 밤 미 증시도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예상을 해 봅니다. 제가 이 영상 전에 영상을 하나 더 올려놓았는데요. 특히 이 지수의 다이버전스에 관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꼭 그 영상을 한번 보시면 분명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오늘 미 증시가 큰 폭의 하락을 보이고 장전에 회원님들과 라이브 방송 때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굉장히 시장이 많이 하락을 하고 두려움이 가득한 부분이지만 우리가 침착하게 봐야 될 부분, 그리고 제가 보는 지표 중에 단 하나의 지표 안에서 다이버전스가 탄생을 했다. 즉 지금은 하락을 하지만 돌릴 수 있는 시그널도 있다 라는 부분, 어떠한 부분에서 제가 그런 걸 포인트를 잡아내고 어떠한 부분에서 시장의 변곡을 보는지에 대한 뭐 제 있는 그대로를 전부 다 설명해 놨기 때문에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서 다이버전스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사람 저는 많이 못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 가치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보면 지난주에도 하락의 폭을 키웠던 미 증시는 전혀 여러 악재들이 총 집합하면서 다시 한번 나스닥 큰 폭의 하락을 보이고 마감이 되었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한 우려감 지속에 리비아 내 보호예수 해제에 따른 관련 주식 보유 기업들의 급락이 있었죠. 뭐 아마존 포드 및 리비아는 당연히 폭락했을 것이고, 또한 미국 긴축 우려감에 최근 동반하라고 있는 비트코인이 어제 9%대 8%대 막 폭락을 하다 보니 테슬라, 코인베이스, 엔비디아 등 가상화폐로 연관된 섹터에서까지 하락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의 수출 둔화 지표 발표 속에 동시에 그런 게 있었죠. 여기에 적지는 않았지만 애플 아이패드 공장에서 대규모의 탈출 러시가 있는 동영상이 또 세상에 유출되면서 중국의 상태가 이렇게 심각해? 라는 뭐 사회적 현상에 대한 우려가 제가 보기에는 애플의 주가에 발목을 좀 잡은 내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동시에 사우디의 기습적인 유가 인하 정책에 따라서 미국의 에너지 섹터 또한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 미국 곡물 재배 면적 증가 이슈가 농업 관련주까지 하락을 만들었죠. 고로 전 섹터가 다 빠지고 내려오는 어제의 미국 증시였는데요. 금일 오전 시장을 맞이하는 마음은 당연히 저 또한 무거울 수밖에 없었는데, 이럴 때일수록 객관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시장에 일어난 화학재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눈을 길러야 된다라고 봅니다. 모두가 공포이고 모두가 우려하고 있지만 이러한 우려감이 시초가부터 반영이 될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미 증시가 빠졌으면 우리나라 증시도 그만큼 빠져줘야 되는데, 최근 시장 좀 답답했던 거는 시가가 안 빠졌어요. 근데 오늘은 오전부터 반대 매매 물량이 상당히 많이 저는 나왔다라고 보여지는데, 예상 체결에서 한가 종목이 한 5, 60개 그리고 20% 가까이 빠진 종목이 70개 가까이 보였기 때문에 충분히 반대 매매가 스타트가 끊어졌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고, 그 이후에 나온 거는 CFD 반대 매매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나왔다면 오늘 일정 부분 신용 물량이 일부는 청산되는 날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바로 시장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렇게 막 체감이 안 될 수도 있는데, 분명히 저는 오늘 반대 매매가 상당히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체크를 하시고, 전일 사실 미 증시에서 굉장히 좀 저는 의아했던 부분이, 사실 장막판 인플레이션 지표 발표가 기존에 6.6에서 6.3으로 발표되면서 둔화에 대한 조짐이 좀 보였다라는 점, 그리고 애틀릭 그 보스턴 연준 인사의 발언 또한 0.5%씩 인상을 하되 자이언트 스텝은 없다라는 발언 등등 나름의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또한 국제유가의 하락, 곡물 가격의 하락 등등 최근 우려를 만들었던 이 곡물가와 유가 등등 에너지 지표, 곡물 가격의 하락 등 이런 부분도 그동안 시장의 우려를 자아냈던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내용들이었죠. 또한 중고차 가격 하락이 지표로 확인이 되면서 11일 발표될 CPI 지표가 예상보다 하회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황인데 도대체 왜 이렇게 빠져야 됐지라고 저는 한 번 정도 생각을 봤으면 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여나 그럴 수도 있죠. 지금의 일련의 상황들이 경기 침체로 몰고 가는 것은 아닌지라고 고민도 해볼 필요는 있는데요. 그렇다고 지금 당장 막 폭락을 해야 되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 또 기다렸다는 듯이 미국의 12조 원대 자산을 운영하고 있는 이 CEO가 80년 평생 처음 보는 폭락장이 올 거라는 경고와 갑자기 또 빌 게이츠의 경고 등 부정적인 발언 등이 쏟아지고 있다라고 보면, 이 또한 공매도 세력 및 쇼포지션 세력들이 최대치로 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저는 듬직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은 일단 낮 12시에 중국의 PPI 즉 생산자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될 것이고, 저는 당연히 봉쇄를 했으니 높아질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녁에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의 발표가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예상치는 둔화로 나오면은 시장이 반등을 좀 해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거는 이 반등이 하루짜리 반등으로 끝날지 아니면 조금 더 당겨줄 수 있는 데드캣 바운스의 시작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상승 다이버전스의 뭐 일부 출현 또한 그래도 다행스럽게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 신선한 악재는 없습니다. 신선한 악재는 없고, 그동안 시장을 짓눌렀던 악재가 쌓이고 하다가 하나의 이 지지해줘야 될 지지 구간을 이탈하면서 나온 투매가 터졌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거시적인 시장 분석은 사실 전체적인 시장을 보기 때문에 개별 종목들과 테마하고는 크게 상관관계를 보이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시장이 급락하고 정신없을 때는 정말 중요하며, 지금의 강달러 또한 어찌 보면 국내 수출주의 실적에게는 아주 좋은 재료로도 포장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수출 중심의 1등 기업을 해볼만 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항상 지수가 아주 고점에는 호재만 엄청나게 시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호재에도 가지 못하는 구간이 전체적인 시장이 폭락하는 시점이고요. 주가의 바닥에는 악재만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죠. 좋은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빠진 거기 때문에. 근데 달리 생각을 하면 바닥에 악재가 계속 나옴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빠지지 않을 때가 보통 바닥이었던 것 같아요. 바닥에서 시장을 돌리는 게 호재가 돌리는 게 아니라 악재가 더 이상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을 때가 또 시장의 바닥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달리 사고 방식을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하는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시장 뭐 스펙타클했던 흐름인 것 같아요. 장 초반에 뭐 정부에서 생분해 폐플라스틱 관련 정책 플러스 러시아 수출 제재 등 이슈들이 지속이 되면서 장 초반부터 시가 개파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더 밀렸었죠. 지수가 조금 더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관련해서 뭐 해지 관련주들이 오전에는 굉장히 강했습니다. 사료주 뭐 한일 사료가 뭐 강하게 치고 갔고, 또 플라스틱 관련해서 에코플라스틱이 좀 강하게 가고, 뭐 세림 BNB 라는 비엔코라는 종목이 또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이런 섹터가 좀 강했었는데, 5장 들어서 EU 뭐 수장이 러시아 압류 자산을 활용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재건에 사용을 검토한다. 뭐 또한 뭐 재건 펀드를 뭐 만든다, 채권을 발행한다 등등의 이슈들이 나오면서 5장에는 이러한 종목군들이 밀리고, 다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좀 올라가는 등 약간은 좀 혼란스러운 모습이 저는 상당 부분 있었다 생각이 드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또한 오늘 같은 날은 뭐 실적주 하나 정도 잡아놓은 상태에서 그냥 하루 종일 좀 시장을 지켜보는 부분이었고, 사실 이 재건 테마를 뭐 공격적으로 건드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 윤 대통령 취임식이 오늘 오전에 있었는데, 뭐 그간에 강했던 원전이라든지 뭐 종목군들 그 취임식 기점해서 한 번 더 올라가는 모습이나,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이
인수위에서 나왔던 재료들은 다 소멸로 좀 지켜봐야 되겠죠. 추후에 원전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폐기물 처리 시설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 원전 폐기물 관련된 이슈는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이 최근에 강했던 게 원전 폐기물 관련 섹터고요. 그래서 이 폐기물 관련 섹터는 지속적으로 체크를 할 예정이고, 우주항공청이 신설이 되죠. 또한 UAM 관련된 서울시의 이 이슈도 지속적으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UAM 관련주는 계속 봐야 되고, 6월 달에 여전히 누리호 발사라든지 그런 일련의 이벤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급락할 때 뭐 캔코아라든지 이쪽 섹터는 계속 봐야 되는 섹터로 봐야 되겠죠. 지금의 꿈을 먹고 사는 섹터는 우주항공이고, 그 꿈의 이 클라이막스는 UAM으로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오늘 시장 반등의 주역들로 보면 IT 반도체가 가장 세게 올라왔다라고 보여지는데, 대부분 다 수출 기반의 종목군들이면서 실적이 전혀 깨지지 않은 섹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 시장의 급락을 할 때만 되면 이런 종목군들은 바닥에서 강하게 튀어 올라온다 라는 점을 반복적으로 여러분들도 상기하시면서 종목군들 계속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수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미 증시 한번 보면 아주 무섭게 떨어졌습니다. 아주 날카롭게 지금 내려왔죠. 굉장히 날카롭게. 근데 뭐 주봉으로 보면은 지금 뭐 나스닥이 엔벨로프 하단을 또 타치를 했기 때문에 뭐 더 떨어져 봤자 한 번 정도 더 떨어지고 말지 않을까요?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더 떨어져 봤자 한 4% 정도 떨어지겠지 라고 생각하시고 시장을 버티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그 구간이 깨져버리게 되면 여기까지인데, 이 구간이 깨져버리게 되면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을 하겠죠. 과거에 이런 구간입니다. 예를 들면 금융위기가 터지고 서브프라임 때처럼 1억에 급락하는 일이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은 저는 마지노선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가 끌리면 나름의 비상 사태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되겠죠. 뭔가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한 하락이 발생을 하게 되죠. 여기서도 예를 들면 주봉 엔벨로프가 터져버렸을 때의 이 상황은 단기간에 뭐 15% 빠졌다가 여기서 추가로 만약 3%면 단기간에 18%가 빠져버리기 때문에 이 폭을 한 번 더 맞아버리는 일이 여기서 발생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반등해주고 다시 밀고 내려올 때는 굉장히 주의하자 라는 생각으로 좀 시장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코스닥을 보면은 일단은 저점 구간에서 질적 반등은 나와주었다라고 보면 되겠죠. 질적 반등은 해주었고요. 주봉상에서 일단은 지지해야 될 자리에서 지지를 해주고 올라왔는데, 이 구간이 오늘 나스닥의 반등을 선반영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반등이 강도가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지는 조금 더 체크가 필요해 보이고요. 이 반등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조금 더 체크가 필요해 보이고, 아직까지는 이렇게 아래 꼬리를 잡았는데 이 반등이 너무 약하고 다시 밀고 내려왔을 때 그때는 대응의 방법을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지금 현 상황에서 지수가 이 윗자리를 넘기고 올라가기에는 제한적이다 보니까 일부 줄여야 될 거는 줄이고 또 변경해야 될 거는 변경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이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뭐가 잘못됐나?
어, 죄송합니다. 자, 오늘 보면은 일단 상한가 종목이 도화 엔지니어링과 세림. 차트가 왜 그러지? 바닷가에서 뭐 세림, BNG라든지 그다음에 뭐 도화 엔지니어링 이렇게 종목군들이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뭐 장 막판에 나온 내용으로 상을 갔었는데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군들을 뭘 어떠한 관점에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좀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혀 이쪽 섹터는 공략을 오늘 아예 하지를 않았고요. 일단 뭐 장 막판에 저도 확인을 못했는데 EU 쪽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펀드 뭐 채권을 발행한다라는 이슈로 일단은 올라왔는데 좀 지켜는 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뚜렷하게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뭐 참여를 한다라기보다는 하나의 뭐 가능성, 꿈에 대해서 좀 올라간 거라고 판단이 돼서 좀 보기는 좀 어렵고요. 오늘도 오전부터 조금 강하게 올라왔던 게 에코 플라스틱 이라는 종목이 일단 이 정부에서 폐플라스틱 이슈가 좀 있었죠. 그 상태에서 최근에 낙폭이 가하다 보니까 오전부터 좀 강하게 좀 끌어올렸던 걸로 보여지고 일단은 시간 외에 대거 이 플라스틱 관련 종목군들이 좀 센데 사실상 이쪽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연속성이 있을까라는 약간의 의문을 가지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조심해서 바라볼 생각이고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 IT 반도체 쪽에서 강세가 좀 많이 나왔죠. 먼저 이쪽을 좀 보면 해성 DS, 그동안 이 해성 DS도 강조를 좀 많이 했던 종목입니다. 밀리면 내려오면 하단에서 보면 좋을 종목이다, 실적과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던 종목이다 라고 했는데, 이러한 강력한 종목군들이 떨어졌을 때 이 위에서는 사고 싶어도 살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근데 가게 떨어졌을 때 매수의 기회로 저는 충분히 활용했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SPG를 오늘 공략을 했는데요. 거의 이 구간에서 잡아서 일단은 반은 팔고 반은 좀 들고 가고 있습니다. 사실 SPG를 사고 싶은 구간대는 이 아래 구간인데 이 아래 구간까지 안 올 수도 있어서 분할 매수 계획으로 일단 봤던 로봇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DBI텍도 바닥에서 오늘 거의 7%대 반등이 나왔죠. 이 DBI텍 같은 경우에는 이때 만들어졌던 이 갭 자리에서 오늘 정확히 좀 반등이 나왔는데, 사실 이 종목도 오늘 시가를 충분히 봤으면 좋았던 종목이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시가에 들어가지를 못해서 조금 아쉬웠고요. 자, 심택 의미 있는 구간에서 나오는 반등이죠. 심택도 이 구간이 돌파자리입니다. 시세에 초입해서 돌파자리까지 다이렉트로 밀려버리다 보니까 이런 자리에서 일단은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라고 판단이 드는 거고요. 연속성이 있을지 기판 쪽은 좀 애매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동진세미캠 최근에 몇 차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 눌리면은 매수할 수 있는 좋은 종목이다 라고 강조를 좀 많이 들었던 종목인 것 같습니다. 아직 실적 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남아 있을 것이고요. 원익 QNC가 쿼트로 호실적이 나왔죠. 반도체 소재에 이 호실적이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반도체 소재를 하고 있는 1등 기업 또한 실적이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 하에서 일단 동진세미캠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 가능할 걸로 생각이 들고요. 지수 반등에 저는 소외가 되지 않을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도 뭐 나쁘지 않은 자리다 정도 생각이 드네요. 원전 보죠. 어제 강했던 우진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위에 구간에 매물이 있기 때문에 돌파하는 모습은 좀 나오지 않았는데요. 일단 뭐 우진이라든지 오늘 서정 기전 등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에서 어떠한 말이 나올까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조금 있었는데, 그 기대감은 뭐 추가적인 뭐 내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급등은 더 이상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쪽 원전 섹터는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오늘 시장이 매우 시가가 개파락이 컸는데도 불구하고 원전 쪽 특히 이제 오르비틱에서 갭을 좀 들길래 시가에 좀 들어갔다가 그냥 일단은 뭐 느낌이 좀 싸해서 그냥 바로 팔아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르비텍은 시가에서 들어와서 짧게 팔아버렸고요. 우진 같은 경우도 어제 매매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우진도 어제 매매를 했던 종목이다 말씀드렸는데 시간 외에서, 그러니까 어제 떨어질 때 잡았던 거는 종가에 다 팔고 시간 외에 좀 많이 밀려줬길래 잡아서 시가 올라올 때 또 이거는 일부 전부 다 차익 실현을 하고 일단 오늘은 매매는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눌림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월봉 기준으로는 지금 사상 최고치를 못 넘었는데 이 구간을 넘으려고 저는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이 상장했을 때 거래량 거의 없죠. 그러면 이때에 들어왔던 사람들은 뭐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들고 있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지금의 이 구간이 거의 신고가 영역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형식적인 부분에서 이런 저항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찌됐든 2만원을 트라이하러 저는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분명히 이제 이 원전 폐기물 관련해서 이슈는 계속 부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어디까지 밀리는지 일단 이런 자리에서는 일단 도전은 해봐야 될 자리로 봐지네요. 밀리면 도전을 해봐야 될 자리로 보여지고요. 어제 미 증시가 급락을 하면서 대주산업이 시간 외에서는 상한가에 들어갔었죠. 시간에는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오늘 오전에는 시장의 대장으로 치고 갔던 게 미래 생명자원이 아침에는 대장으로 좀 강하게 치고 갔었습니다. 아침에는 대장으로 좀 강하게 치고 갔었는데 이후에 한일사료로 급격하게 방향이 좀 바뀌었죠. 한일사료로 거래대금이 훨씬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오늘은 사료주 하나를 보긴 했는데 한일사료 정도 돌파하는 거 좀 확인을 하고요. 이 구간에서 바로 따라 들어간 거는 안 들어간 거는 여기 구간을 돌파를 확인하고 보려고 해서 약간 위에서 돌파 확인하고 따라 붙어서 일단 목표 구간은 이 자리였는데 거의 거기서 다 팔았던 것 같습니다. 거의 다 팔고 좀 눌렸을 때 들어가서 나머지 위 구간에서 매도를 하고 좀 나왔는데요. 사실 이 종목도 오늘 거래대금으로 따지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음으로 한일사료가 4천억이 나왔기 때문에 거래대금으로 따지면 오늘 이 종목을 공략을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중간에 이 변동성이 컸지만 충분히 공략할 라인은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항상 거래대금 많이 터지는 종목 안에서 매매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최근에 상승폭에 비해서 반등이 약했죠. 그래서 기술적인 반등 흐름 정도 보여지는데 이 자리를 돌파하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꺾이느냐, 꺾이게 되면 더 큰 하락 나올 수 있어서 얘는 뭐 단기로만 접근을 해야 되는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단기로만 접근을 해야 되는 종목 같고요. 자, 엊그저께 대한전선 거래대금을 엄청 터뜨렸던 종목이죠. 대한전선도 거래대금을 엄청 터뜨렸던 종목인데 일단 오늘 낙폭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까지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오나 싶어서 처음에는 공략을 좀 안 했고, 이런 구간까지 밀렸을 때 그동안 돈이 많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온 종목은 쉽게는 죽지 않습니다. 쉽게는 죽지 않기 때문에 또 이 아래 구간 많이 밀렸을 때 여기서 잡아서 반등할 때 전부 다 이 윗구간에서 전부 청산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밀려서 이렇게 잡아서 위로 오후에 뭐 추가적으로 더 올라갔는데 그거는 제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 거래 대금이 엄청 많았죠. 그리고 예를 들면 15분봉으로 봤을 때 뭐 이런 자리에서 돌파 지지와 저항이 명확한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자리에서는 눌림목 좀 도전을 해봐도 될 자리고요. 돈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지지와 저항으로 충분히 좋은 자리였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강하게 올라와 준 것 같고요. 2차 전지 섹터가 생각보다 오늘 반등이 잘 안 나왔는데요. 일단 LNF라든지 종목군들 여전히 살아있는 모습이고, 에코프로 BM이나 그 다음에 코스모, 신소재, 시장 1등 종목군들 흐름 계속 체크하시면서 가야 될 것 같다라고 보여지네요. 1등 종목군들 위주로 계속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UAM 관련해서 우주항공, 한국항공우주 시장이 지지부진해도 한국항공우주 수급이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로 발사 때까지 사실은 한 번 정도 좀 밀어버리면 좋겠는데, 너무 근접해서 주가가 내려오는 거는 좋지 않고, 그 전에 무슨 이슈가 있어서 한번 밀릴 때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캔콰 에어로스페이스는 UAM과 우주항공 동시에 엮여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 연속성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이 또한 이 하단 구간 언저리에서는 좋은 매수 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지속해서 관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베셀이라든지 윗구간에서 있는데 좀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기산텔레콤이라든지 지속해서 반등하려고 하고 있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기산텔레콤도 거의 신고가 영역에 머무르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제외하면 가장 강한 섹터가 바로 우주항공 UAM 섹터이면서 원전 관련주가 가장 강하다 정도로 시장을 체크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카페에서 라이브 방송 가입 받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다이버전스 관련된 내용 제가 올려놨는데 그 내용은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쌍용차 관련해서 이슈가 이제 며칠 안으로 남은 것 같습니다. 5월 13일 정도에 이제 거의 마감이 되는데요. 오늘도 뭐 광림이라든지 뭐 KG 스틸이라든지 종목군들이 좀 널뛰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계속 안 보다가 오늘은 조금 봤던 종목이 하나 있는데 메이슨 캐피탈이라는 종목이 사실 어제 시간 외에서 상한가에 들어갔다가 급락을 하게 됩니다. 마이너스 3점 몇 프로까지. 어제 상한가에서도, 시간 외 상한가에서도 거래를 상당히 많이 터뜨렸는데 그런 종목이 급락을 했다. 그러면은 포지션은 딱 정해져 있는 매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게 3세판이라는 게 있죠. 주식에서도 오늘 하루에 돌파를 하려고 한 번, 두 번, 세 번째 시도가 나왔고, 여기서 돌파 실패하면서 악성 매물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뚫어냈다. 근데 이 시점에 KG 스틸 우가 상한가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충분히 한 차례 정도는 돌파해 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 시점에 돌파 매매를 좀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 시점에 돌파로 여기서 돌파 들어가고 추가 매수를 살짝 밀렸을 때 추가 매수 더해서 위로 쭉 분할 매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봤던 종목군들은 뭐 거의 대부분 이런 종목군들 위주에서 매매를 했고, 나머지는 사실은 이 재건 테마와 시소 게임을 하는데 아직은 뭔가가 좀 부족해 보이는 느낌이라 지금은 그쪽은 공략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아무쪼록 오늘 시장 어려웠지만은 약간의 희망이 있기 때문에 많이들 힘내시고 분명히 좋은 날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장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